실종 문제부터 네. 얘기하자면 윤미향 쪽에서 그 어수룩하다고 미안합니다. 그 돌아가신 분을 그렇게 표현해서 순진한 뭐라고 순박하게 보이는 그 소장님. 예, 그 사람이 그렇죠. 자살했잖아요. 마포 쉼터. 쉼터. 그런데 그 사람이 뭘 얼마나 대단히 잘못했길래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까지 끊어야 합니까? 그 사람은 지금까지 알기로는 뭐 이렇게 돈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 대신 돌려주고 어쩌고 하는 거예요. 차명으로 그냥 집사 그 금전 집사 역할을 한 주려고 거예요. 했는데 그것이 무슨 큰 죄입니까? 대한민국 수많은 법대 중에서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근데 목숨을 끊을 정도까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고 오늘 내가 점심을 어떤 그런 문제하고 잘 아는 사람하고 식사를 하고 왔는데 윤미향 사건은 절대로 밝혀지지 않을 거라고 그랬다. 아, 절대로 밝혀지지 않을 거라고요? 네. 아, 그러니까 거대한 어디서 이걸 딱 하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다. 윤미향은 이제 그 사람 주장은 윤미향 사건이라는 것은 이제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게 쏟아지는 어떤 국민적 온정 그걸 이용해서 이제 돈 문제가 개입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돈을 윤미향이가 좀 이렇게 조금씩 쓰고 어쩌고 하는 것 횡령 있는 것은 맞는데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돈이 딴 데로 많이 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그 돈이 많이 나갔대요. 네. 그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 그 돈 받은 사람이 많아요. 내가 그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나중에는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돈이 많이 나갔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이 제대로 밝혀지면 윤미향의 입장 그래 나는 100원 먹었는데 내가 니들한테 900원 줬잖냐 이렇게 얘기가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윤미향 사건을 자기 사건이냐 덮으려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공동 운명체네. 그거 맞네 공동. 그러니까 도대체 세상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청춘을 유린한 일본 제국주의가 가장 나쁜 놈들이지만 그렇지만 그러나 또 돌아온 그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유린하지 않았어요. 이 죄는 나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만행에 못지않게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가지고 떨거지들이 붙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뭐 성노예에 대한 연구 등등으로 해서 또 몇천만 원, 몇 억씩 돈 뜯어먹고 정치적으로 또 이용하고. 그리고 그냥 그 모든 어떤 국민적 홍보를 가지고 이 나라의 예를 들면 뭐 옛날 박정희 시대 때 반공 국시다 5.16 때 그렇게 나온 것처럼 이 나라의 국시는 반일이야. 일본을 무조건 욕하고 죽일 놈으로 만들어야만 애국자처럼 되나. 그것도 이제 동학도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대한 어떤 스킴 조직이 있기 때문에 윤미향 사건이 쉽게 파헤쳐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울해요. 우울하고 또 이종훈 교수라고 있죠. 그 김문수 지사하고 같이 당했던 사람. 또 그 사람이 김부겸 의원의 뭐 처남인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김부겸 의원의 그 부인이 부인의 오빠야. 근데 극우라고 이제 뭐에서 많이 표현했는데 그 사람은 책에 보면 심지어 그 사람은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위안부가 전부 다 강제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하는 발언이 있어. 그 책에 아슬아슬하죠. 위험하죠. 한일 종족주의와 투쟁과 그 책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런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몰리기도 했는데 뭐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100명이 갔다면 그 중에 한두 명은 뭐 그거 저거 모르고 돈 벌려고 한 생각에 간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절대 다수는 강제로 끌려갔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일본을 잡아가서 난리를 치면 그것이 꼭 세월호 가지고 난리 치는 거하고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렇죠. 비슷한 패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너무 이용했죠. 너무 이용해서 나는 윤미향 의원이 진심으로 이용수 할머니 이런 사람들에게 사죄를 하고 자기 잘못을 과오를 얘기하고 하면
자기 과거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되고 끌어갔다는 것을 네. 밝히는 것이 네.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두고 봐야죠. 근데 워낙 사건들이 많이 나니까 윤명 사건은 그냥 덮여버리고 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옹호를 해요. 네. 너무 지나칠 정도로 옹호를 해요. 그것도 이제 국회의원까지 되고 나니까 소원을 해도 함부로 소원 당하지도 않으려고 버티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한국 민족의 그 서글픈 그 운명이라고 할까? 그리고 역사가 그 곤혹스러운 상황에 올 때마다 가장 핍박당하고 처참하게 유린되는 게 한국의 여성들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때도 그렇고 몽고 때도 그렇고 청나라 때도 그렇고 다 여자들이 끌려간단 또 말이에요. 6.25 때도 또 6.25 때도 밤에는 또 빨갱이들 내려와서 또 그리고 그냥 그런 그 비참한 상황에서 그래도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네. 나라를 이만큼 만든 겁니다. 이승만이 없었으면 택도 없어요. 그럼요. 자유민지 어림도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이승만 대통령 얘기 나왔으니까 예. 여기 저 이승만 선지자 이승만 대통령 누가 쓴 거예요? 이게 저기요 이거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요. 박원철 목사님인데 예, 박원철 예, 목사님인데 예. 이거 굉장히 재미나게 잘 썼더라고요. 아이고 예. 저 선지자 이승만 대통령인데 선지자죠. 네. 저는 이 양반을 잘 썼더라고요, 책을. 반대를 하고 데모도 했지만은 네. 그때 데모를 했던 것은 이승만에게라기보다는 이기붕과 박마리아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예. 이승만이 이미 대통령이 된 사람이니까 라이벌이 죽었잖아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무투표 단독 후보나 당선이야.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기붕 후보가 장면 후보에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이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무리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 야당이 뭐 득세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래 이승만은 뭐 국부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마음은 좀 안 드는데 어차피 신익희 선생이 세상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네. 어차피 이 양반이 되니까 그건 놔두고 아니 밑에는 작자가 말이야 이기붕은 이건 안 된다. 장명희가 그때 인기가 상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싸움을 벌린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승만 박사의 어록 여기다 나왔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데모가 그렇게 심각하게 나오리란 걸 몰랐어요. 예. 여기 나옵니다. 예. 그러면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나야지. 그리고 학생들이 그런 걸 안 하면 젊은이가 아니야. 맞아요. 그런 발언을 당시 네. 했어요. 그래서 놀랄만한 것은 이 박사가 이제 거기서 떠나서 이화장으로 가지 않았어요? 네. 가는 연도의 사람이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나는 처음엔 어이가 없는 거야.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다르면 그냥 비극의 영화처럼 막 절해버린다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이 박사가 있어서 나라를 만들었다. 예.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여기 나왔겠지만 이 박사는 조선조 말에 왕정을 끊으려는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럼요. 예. 그게 그것 때문에 나오죠. 감옥도 갔잖아요. 예. 사형 선고를 사형 받았어요. 선고 갖고 맞아요. 한성 감옥에서 5년을 살았어요. 아주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예. 그때 서재필 같이 네. 그걸 했습니다. 그때 쓴 책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왜 살았는지 아시죠? 말씀해 주시죠. 예. 고종이 하여간 이승만이를 되게 이제 저는 왕정을 엎어버리려고 했는 놈이다 나쁜 놈이지. 그런데 미국에서 살린 거 아닙니까? 미국에 이제 누가 와서 네. 그때 뭐 서재필인가 누가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미국을 좀 잘 설득하고 속담으로 꼬셔야 되는데 영어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누가 되나? 그러니까 자기가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지금 한성 감옥에 있는 이승만이가 옛날 배제학당 다니면서 영어를 많이 깨우쳤습니다. 그런 말을 보내면 잘 될 겁니다. 그래? 그래서 불러와서 너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그걸 하게 되니까 폐하 그때는 폐하가 됐지 제 명목상이지만 대한제국 폐하라서 제가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사형수가 갑자기 하루 아침에 방문돼 갖고 인천에서 배 타고 미국을 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의 그 삶이란 건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사람. 예. 그러면서 한참 지나면서 그래도 국내적으로 알려져가지고 상해 임시정부다 전부 대통령 이승만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신간의 회장도 이승만 다 이승만이야. 그런데 이 양반이 그때 일반 여기 국내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언젠가 우리는 미국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김구나 이런 사람들 웃기지 말라는 거지. 저 양반 저거 미국에서 빠다먹고 정신 돌아다 헛소리 한다고 그러는 거죠. 예. 그 장애 임시정부에서도 이동휘니 뭐 이런 사람들이 네. 그 이승만 탄핵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랬습니다. 어디 가보니까 전 목사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때 비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끝내 이승만의 그 카리스마, 그리고 또 특히 그 양반의 하지 중장이니 뭐 거기에 네. 있는 그 미국 장군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 카리스마와 실력,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산 거예요. 예, 대한민국이 산 거예요. 그리고 저 맥하터 같은 사람도 만만치 하게 굴지 않았잖아요. 휴전에서 사인을 안 해버리고 그냥 방공포로 싹. 이승만 대통령한테 자기들이 말하자면 어떻게 말하면 점령군이에요. 그렇지. 일본을 그냥 잡고 일본의 땅이었던 대한민국을 그럼. 이제 독립시키는데 말하자면 개선 장군 점령군인데 아무것도 아니야. 뭐 키도 뭐 이거 왜소하고 뭐 근데 만나자마자 경례를 딱 붙입니다. 그럼.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그 개선 장군들이 일본 왕한테도 안 하던 거를 이승만 대통령한테 프린스턴 박사의 권위가 있어요. 아, 그럼요. 딱. 프린스턴이 가지는 그 저 권위가 네. 위드로 윌슨의 그럼요. 그 교수였거든요, 거기서요. 그런데 그래서 살아났죠. 그런데 이제 70년 후가 되죠. 6.25가 벌어진 지 70년. 그래서 제가 가끔 어디 가서 그 얘기 합니다만 시대가 보통 70년 단위로 많이 지나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오늘 한국의 현실에서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그런 사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양반들에게 딱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종교적 지도자가 현실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과감하게 비판하고 나서는 사람은 진정한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네. 구약, 신약 다 보면 그렇습니다. 다 이사야 선지자들이 다 그때 왕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살살 비는 사람들은 그건 진정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뭐 1200만인가 크리스찬이 있다고 할지라도 살살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시비 걸 거 없으니까 자꾸 정광 목사 뭐 저런 거 갖고 뭐 이 사람이 뭐 어쩌고 하느님한테 농담한다는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장난삼아 농담한 거예요, 귀엽게. 네. 그래서 그 정도는 뭐 견딜만 하다 하고 생각하는데, 나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전 목사하고 요새 접촉을 하면서 이 사람 참 대단한 분이구나. 그리고 뭐 민경욱 의원이니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알게 모르게 그 뭐 행사하는 걸 지원하고 애를 쓰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거 해놓고 또 자기들이 뭘 하겠다고 나서 보니까 어이가 좀 없어 해요. 그러나 다 뭉쳐야죠. 이렇게 뭉쳐야죠. 8.15 날은 특히 다 합쳐서 뭉쳐져가지고 네. 김문수 지사도 이제 우리 대회 와서 네. 얘기하기로 됐고, 우리가 마침 경복궁역 7번 출구에 스탠드를 포디움, 그러니까 연단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나눴습니다. 네. 처음에 청년 학생 30분, 무슨 시민 단체 30분, 그리고 부정선거 뭐 하는 거 30분 이런 식으로 한 2시간을 하고, 우리는 4시부터 본대회 한 1시간. 네. 그런데 이제 정광훈 목사가 처음 시작은 몇 시예요? 12시부터 합니다. 12시부터. 예. 12시부터 이제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섹션을 나눠서 하다가 예. 이제 4시부터 이제 본대회. 그러니까 그 안에 예를 들면 부정선거도 그 안에 30분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해라 이거야. 네. 그 속된 말로 죽이 된 밥이라 맘대로 해라 이거야. 그리고 이제 전 목사가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 개개의 대회에서 네. 가장 대중적인 설득력 있는 사람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네. 본대회 연사로 또 올리겠다는 거야. 또 그냥 2번 하네요, 할 수 그분은. 있죠. 할 수 있죠. 뽑힌 사람은. 뽑힌 사람은.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실무적으로 이제 그 연설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100명도 넘어요. 그렇게 많이 원해요? 100명 넘어. 그런데 그 중에는 뭐 수만의 회원을 가진 단체 대표도 있고 1인 1회 예. 한 사람이야 하는 그런 사람도 사람도 있고. 있고. 근데 우리가 보면 대충 그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희범, 뭐 네. 김수열, 네. 최인식 이런 프로들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 보면 다 알거든. 그런 서운하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 사람들 다 모으고, 그리고 이제 고교연합
뭐 해병대 장성당 이런 굉장히 셉니다. 아유 그럼요. 이제 그 사람들은 해병 전후에 기창금이 서가지고 다 그 양반들도 자기들 고유 사회단체에서 네. 발언을 하고 또 본대회에서 또 발언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다 일치가 되는. 네. 그래서 우선 우리는 뭐 지금 왜 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야 하고 비판을 당해야 하느냐 이유는 다 알잖아요. 네. 그것은 크게 설명할 거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건 뭐, 예. 한 3분 내지 5분 연설을 사전에 좀 스크린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네. 뭐 내용을 스크린한 것이 아니라 중복되지 않게. 네. 아까 얘기했던 사람이 또 얘기해서 뭐 부정선거가 뭐 개표 조작기가 어쩌고 또 얘기하면 지루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 좀 조정하려고 하고 우선 8월 15일 날 광화문 현장에 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2020 8.15 네. 하는 것을 비밀 문수 네. 제목을 잘 붙여줬더군요. 근데 이게 337 박수여서 네. 얘기가 좋습니다. 그래야 2020 815. 그래서 일본어 337을 만들어 가지고 구호는 쉬워야 합니다. 네. 이 나라가 네 거냐? 이것도 337 박수예요. 그러네요. 네. 문재인 물러나라. 이것도 337 박수예요. 그러네. 이제 그럼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창의력을 발휘해서 뭐 만들겠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앉아서 그때도 이순신 동상 네. 세종대왕 말고 저 이순신 동상 쪽에서 데모가 별로 많지도 않았는데 그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네. 환히 들려. 그때 뭐 한 나중에 알아보니까 내 보좌진들한테 알아보니까 한 2,000명 정도 모였다는데 환히 들려요. 그 앞마당에 자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몇백만 원 사람이 꽉 차면 천하의 문재인이라는 사람도 간이 떨릴 겁니다. 이래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슬슬 하야 준비라든가. 지금 이미 레임덕이 시작됐습니다. 레임덕이 시작됐기 때문에 무리해서는 안 되고 요새 그 부동산 23번째 나온 대책 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어? 임대차 그거. 임대차인데 뭐 하고서 50종 올라진데 오른 대신에 그 대신 남은 것은 자기들이 그거 해먹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세금도 때리고 그 세금 모아가고 또 표 살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신 못 차렸어.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아니 저 실토했더구만요. 저 세금 많이 내면 되지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거 그거 신경 안 쓴다. 그럼요. 세금만 많이 내라. 세금 그러니까 팔 때도 세금 많이 걷고 취득세도 많이 걷고 그리고 뭐 주민등록세도 많이 내고 하여간 다음에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리고 정치자금 쓰겠다는 거죠.